안녕하세요. 안극국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첨수입니다. 방송하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들려오던 캐럴도 또 원래는 들을 수가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수 없는 삭막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숨죽여서 지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 번 더 외쳐보면서 그래도 우리 작은 희망을 가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로 암을 극복하신 박양숙 님이 올려주신 그동안의 투병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작년 11월에 유방암 2기 진단받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자연치유 실행하며 암의 크기가 줄어들던 중에 또 하나의 암덩어리가 올라왔어요. 용감하게도 또 줄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조금씩 줄고 있어서 잠깐 방심한 사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의욕이 떨어져 헤매는 사이 암 부위는 커지고 아프더니 분비물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비타민C 정맥주사 맞은 지 이제 3주차 됩니다. 1주차는 25g씩 4번, 2, 3주차는 50g씩 3번 맞고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를 맞고부터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를 맞고 있는데 비타민 메가도스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수술하려고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밴드님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참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치료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암 지금 걸리고 투병한 지가 6년 되었어요. 자연치유라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연치유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자연치유로 암을 고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자연치유로 암을 고칩니까? 근데 전부 다 자연치유 하는데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치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현대의학에 따라서 전부 다 수술들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연치유입니다. 그것도 사실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암을 고치는데 자연치유를 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없는 일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고 잘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도 지금 여기 뭐 20g씩, 25g씩 뭐 2주 맞고 또 뭐 3주, 4주 뭐 50g 이렇게 맞았다 그러는데 암세포가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 클로코사민 글리칸이라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자기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육을 파괴시키고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자기 복제를 하고 얘들이 그 20g, 뭐 25g, 50g 이런 비타민C에 얘들이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맞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상 큰 부작용이 있어내는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원장님들은 20g씩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염려한다고. 그동안의 암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참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문의가 오면은 매일 가서 맞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가서 맞아서 빨리 용량을 올려서 70g 이상,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90g, 100g 해서 맞아라.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맞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C 주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었으니까 20g, 40g 이렇게 맞아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암세포에 잡아먹힙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2019년 11월 4일을 올린 거예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저는 혼자서 식단 챙기고 비타민 주사 맞으러 다니는 것 한계를 느낍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을 위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비타민 주사 요법을 실시하는 병원, 요양병원을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글입니다. 11월 11일 날 2019년도 얼마 전에 요방암 수술을 위한 검사 결과 뼈와 간의 종양이 전이가 되었고 간 수치는 70, 80 정도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못하게 되었고요. 당연하죠. 뼈에 전이가 되었고 간에 전이가 되었는데 그 있는 종양을 다 잘라내면은 온몸을 다 해보여야 되는데 수술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있는 종양을 떼어내도 나머지 잔존함이 있어서 수술의 부작용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불가능합니다. 수술은 못하게 되었고요. 간의 전이와 수치가 높아서 비타민C 요법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간의 전이와 수치가 높아서 비타민C 요법도 못한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타민C 주사는 정맥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간에 있는 데는 암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데 아니 간 수치가 높아서 안 된다? 저는 간을 60% 잘라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타민C 주사가 안 된다고? 비타민C 주사가 바로 염증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비타민C 주사가 산화되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가산화수소 아닙니까? 그 가산화수소가 정상세포들은 물이나 산소로 해독해 줄 수가 있지만은 암세포는 그 해독해 줄 수 있는 효소제가 없어요. 카탈라제라는 효소제가. 근데 간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비타민 주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간 수치도 높고 간에 암세포가 있으면 비타민C 요법이 안 되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항암과 방사능뿐이라고 하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올려주신 글입니다. 유방암 판정받고 1년 동안 자연치유하다가 시행착오로 숨쉬기 힘들어졌을 때는 폐의 복수가 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뼈 전이와 간에도 전이가 되어 수술 불가했을 때 고용량 비타민C 메가도스법을 알게 됐고 밴드를 통해 리드님 소개로 문산 소망요양병원을 소개받고 이번 치료를 해왔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정맥주사는 70g씩 주 4회 맞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항암도 3주에 한 번 5회 했지만 갈수록 후유증이 심해서 포기한 지 6주 지났습니다. 가슴을 보이는 게 부끄럽지만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가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흉부사진과 CT사진 검사했는데요. 유방의 종양이 보이지 않고 간에 전이된 까맣던 암세포가 세기발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먹는 건 비타민C 1일 12g, MSM도 12g씩 먹고 있는데 설사 때문에 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점수 리더님 만나 뵙지 못했으면 지금의 저는 어찌 되었을지 예상이 갑니다. 리더님 덕분에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도 5대 요법 잘 실천하셔서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불굴의 의지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0년 3월 20일 건강전도사 리더님의 5대 요법 운동, 배변, 음식, 면역 치료, 정신력 중 저는 걸을 수가 없어서 늘 운동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누워서 하는 운동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발끝치기 운동, 눈동자 굴리기 운동, 머리 운동, 혀 운동, 흉식호흡, 배꼽에 힘주기,
손가락 천천히 접었다 펴기. 손뼉치기는 왼팔이 불편해서 오른팔로 쳐주었고 누워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비틀어주면서 몸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라도 운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 합니다. 밴드 회원님께서도 눕방 운동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2020년 4월 7일 첫 항암 시작부터 검은변이 나오다가 괜찮아지다가 항암하면 또 검은변이 나왔고요. 항암을 하지 않은 지 2개월 검은변은 나오지 않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비슷한데 변은 힘이 없고 색은 커피에서 이끼가 섞인 나무색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동안 먹는 비타민C, MSM을 이래저래 먹다가 양을 갑자기 높여 먹었어요. 9g씩 일주일 복용하는 동안 물, 설사, 색은 점점 좋아졌고요. 리더님께서 갑자기 올리지 말고 먹어보면서 조금씩 올리라 하셔서 줄여서 각각 6g씩 일주일에 복용하는 동안에 설사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황금색을 띠며 형태가 생겼어요.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암을 극복하신 박양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강전도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가 차면 비타민C 요법을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사망하기 기다릴까요? 응? 복수가 더 차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비타민C는 계속 맞으셔야 합니다. 물론 비타민C와 MSM 복용은 평생 계속 하셔야 하고 복수가 차면 복수를 빼가면서 비타민 요법을 하시면 암 종양이 줄어들면서 복수도 멈출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비타민 주사도 비타민C 복용도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항암 치료나 방사능 치료를 할 때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게 되면은 효과는 엄청 더 좋아지고 항암의 후유증도 거의 7, 80%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위가 약해서 비타민C를 복용할 수가 없다. 위가 약한 것은 위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염증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와 MSM의 역할인데 위가 약해서 안 한다? 아니죠. 그거는 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는 쪽에 입구가 있고 12지장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그것을 관략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는 신경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음식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염산 위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염증으로 해서 통증이 오고 위염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많이 발전돼서 위암으로 번지는 건데 그것을 잡아주는 비타민C하고 MSM을 위가 약해서 못 먹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잘들 생각하셔서 하세요.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결석이 생긴다? 뭐 오래된 그 음의 공작이죠. 비타민C 고용량 복용해서 옥산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율이 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정도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옥산살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C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옥산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요즘은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어도 결석은 무슨 결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뭐 결석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 회원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하고 뭐 비타민C는 1000mg 이상을 먹으면 먹을 필요가 없다.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하는 뭐 그런 엉터리 정보를 쏟아내는데 길을 열어놓지 마세요. 길을.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팩트 아닙니까? 팩트. 암을 고치고 재발을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진짜지 입으로만 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현혹되지 마시고 좌우지간 정말 참 1년이란 세월이 참 세월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요즘은 뭐 거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오시는 환자분들만 상대하고 상담이나 하고 뭐 유튜브나 하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운명인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죠.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들 하시고 내년에는 꼭 전부 다들 암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